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서울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지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던 박근혜가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인을 옥죄어온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박근혜가. 자기 정권 아래에서 자기가 임명한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하는 거라면 정말 봐줄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백하다는 박근혜,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막짓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얼굴에 철분 성분의 주사를 맞은 것일까요? 역시 국회 상공입니다.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내일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면 가장 덕보는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문재인 덕보는 일은 아무리 명분이 정당해도 안 된다는 말 같은데, 이정현 씨, 문재인 전 대표 사는 동네에 수도, 가스, 난방 서비스를 제공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덕볼 수 있을 텐데 그거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막을 명분이 없다 보니 아무거나 막 던지네요. 충청남도 상공입니다. 닭이나 오리, 거위, 메추리 등 가금류에게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닭이나 오리 8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하여간 닭이 순환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또 뭐 때문인지 아시죠? 누구 때문에. 하여간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속히 진압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진압이 가능한 똑똑한 정부가 필요하겠지요? 닭과 오리를 그리고 진실을 파묻기 급급한 무능한 정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저는 광고 듣고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뵙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김용민 브리핑이 내일, 즉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이 있는 금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62길, 즉 KBS 정문에서 광복회관지나 국회 방향 진출로 사이에 터를 잡고 마라톤 공개방송을 합니다. 전봉준 투쟁단 농민,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김성회 손혜원 의원실 보좌관,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정호희 문자당 대표가 나옵니다. 이 실황은 녹음이 돼서 김용민 브리핑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고요. 국민 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어제 알려드린 장소는 새누리당 당사 앞이었죠. 그곳에 직업이 애국인 분들이 알을 박으시는 바람에 부득이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62길, 즉
KBS 정문에서 광복회관지나 국회 방향 진출로 사이에서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4시 이전까지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많은 참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겹치지요? 정호희 대표가 1000명분 닭게장도 준비했습니다. 일찍 오시면 무상급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가 내일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한 계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야3당은 내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금태섭 의원 그리고 이재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은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촛불은 여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자는 겁니다. 국민이 국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가결시킬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광장을 지켜준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 충성, 충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의원들은 대통령의 탄핵 부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고 있다고도 합니다.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대통령은 4월에 퇴진해야 한다는 이정현 대표의 말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을 부결시키려는 뻔한 계략에 불과합니다. 탄핵 열차는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탄핵 열차에 브레이크를 걸려거나 중도에 뛰어내리면 국민의 심판은 청와대를 넘어 친박 의원들에게, 새누리당에게, 그리고 국회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이정현 대표의 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길 바랍니다. 이정현 대표가 그 엄중한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는 것이 아니거든 탄핵 부결을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탄핵 열차를 세우려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안 부결 시 전 의원 사퇴서 제출을 전원 동의 당론으로 결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훼손했으며 사인과 부역자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이제 탄핵과 퇴진뿐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국회 역시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전 의원 사퇴 결의는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충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더 이상의 협상은 없습니다. 탄핵이 답이고 퇴진이 해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염영숙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문화창조융합이 원칙이나 절차를 무시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염영숙 위원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문화창조, 그다음에 뭐 창조경제, 이거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고, 예. 그다음에 특히 뭐 이쪽 융합벨트 관련해서는 그 한류 전진기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또 국가가 부자 아빠가 되어서 열정과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점핑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좋은 그림이었는데 예. 너무 폐쇄적이고 또 쉬쉬하는 불투명한 행정 또 구조적인 모순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 상처 입은 형국이 된 게 안타까워서 그와 관련된 일들 또 억울한 분께 억울하게 자천되거나 또 예. 그 사임하시게 된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거는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서, 근무하신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한마디로 좀 평가한다면 어떤 조직인 겁니까? 조직의 좀 폐쇄성 같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게 예. 가장 문제였던 거고, 또 그게 밝혀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한번 투명하게, 내놓고서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전혀 아무리 보고를 해도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제 그게 문제였었죠. 예.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본부장이셨는데 실질적인 어떤 권한 행사에 상당한 좀 지장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요. 사실 이거를 누가 단장을 하냐, 그다음에 누가 주도권을 갖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국책 과제이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그 국책 사업에 재능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열정만으로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면 좋은 거고, 또 단장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대광공 역할, 막힌 곳을 뚫는 곳이 그게 뚫는 역할, 그게 단장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문제는 원칙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좀 도를 넘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좀 쉬쉬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좀 배가 산으로 간다거나 예. 아니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이 논의 구제 문제도 있을 테고 그 안에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시스템적으로 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설립 취지의 목적과는 별개로 이를테면은 그 이익이 분배되는 구조에서도 한 개인에게 쏠리는 이상 구조가 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게 봅니다. 제가 받은 미션이 이제 6개월 후에 예. 성과를 내는 거였고, 뭐 짧은 기간이지만 뭐 뜻을 갖고서 모인 사람들이 있고 또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뭐 예.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미 뭐 거의 대부분의 돈이 집행이 되었고, 예. 그럼 그 안에서도 또 뭐 해볼 수는 있겠죠. 어떤 프레임을 짜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근데 이제 97억이 남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만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그것 역시 절차적인 투명성이 필요한데. 예. 특혜시비나 뭐 심사 불투명성, 기획서 부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 그럼 앞에 폭탄을 안고서 뛰는 거나 예.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거 그게 문제였다고 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권영빈 변호사는 대통령 박근혜가 머리 손질을 한 것보다 실제로 아이들이 죽어간 시간에 박근혜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에 뭐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권영빈 변호사 무언가 짚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머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죠? 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예? 네. 근데 사실 20분 동안만 머리 했다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 20분이 아니고 미용사분을 전화를 해서 오게 한 그 시간을 포함을 하면은 머리 하는 데만 20분이지만 사실 기다리는 건 1시간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 그 304명의 목숨이 죽어갈 때 자기 머리 하나 해야 된다고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서 그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데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예. 중요한 거는 머리를 할 때가 아니고 애들이 죽어갈 때, 그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였거든요. 사실 그때 뭘 했는지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때 지시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입장에서? 네, 지금까지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에서 보고를 몇 번 받았고 지시를 몇 번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는데 청와대는 말로만 뭘 했다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근거 자료를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겁니다. 예, 그 7시간도 사실은 무슨 의혹이 제기하면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뭐를 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 이런 대응은 사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대응이거든요. 상대방이 뭐 이거 했지 그러면 그거 안 했어. 난 뭐 했거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뭐 했거든이 없어요. 전 그 이유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그 당시 저희가 그동안 쭉 파악한 걸로 보면 청와대의 그 기능이 마비됐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밝히지 못하는 건 한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한 게 없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선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했다 안 했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머리를 하려고 했다는 멘탈이 더 문제라는 얘기. 예? 예.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막판 변심으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 비난의 책임을 문재인 전 대표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한 새누리당 비박계 황영철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이 탄핵안 표결인데요. 보시기에 확실한 찬성 의사를 가진 새누리당 의원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줄곧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35명은 분명히 찬성표를 던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이 탄핵안 표결에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가장 최선의 해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좀 늘어난 숫자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이제 막판 변수는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이제 대통령의 직무유기 내용을 탄핵 사유서 사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검찰 조사에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으로 집중을 해서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이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더 철저히 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탄핵안을 안정적으로 가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찬반에 논란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혹시 찬성을 생각하신 분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야당한테 저희들이 탄핵 처결에 대한
조건부로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도 고심 중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부분이 탄핵안 가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게는 5명에서 10명 되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계 은퇴를 요구하셨죠? 네. 왜 그런 거죠? 그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직해야 된다. 네. 이런 발언을 하셔서, 네.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문을 한 거죠.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고 전 대표죠. 예, 전 대표고 또 책임 있는 역할의 중심에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다고 한다면 이 다른 당에 대한 이렇게 압박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중요하게 자당의 역할에 더 집중해서 챙기고 그러달라는 취지로 제가 대변인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고언을 했군요. 따갑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촛불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금요일 대대적인 탄핵 요구 시민들이 여의도에 몰려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수요일 본격 정치 논평을 담당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다시 연결합니다. 안 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무척 바쁘시죠? 예, 지금 오늘 12시부터 새누리당 앞에서 1인 시위, 3시 반에 언론노조 새누리당 앞에 결의대회, 그리고 오늘 7시부터 이제 국회 포위 대작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국회 와 있는데, 국회 정문 바로 앞에 정의당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모여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유명한 노유진 팟캐스트도 한대요. 근데 경찰이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퇴진행동 접근은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 앞에 200m 지점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대로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몇만 명 정도가 모여서 국회로 좀 있다가 8시부터 행진할 예정입니다. 예. 자, 내일 12월 9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모여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오늘 사실 안진걸 처장님 다시 한번 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은 퇴근하고 국회로라는 기조잖아요. 내일은 가능하면 휴가 내고 국회로. 근데 종일 휴가 내기 어려우면 반차 내고나 조퇴하고 국회로인데, 낮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탄핵 의결안은 오늘 2시 반에 제출됐으니까 한 2시 반 이후부터 이제 표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낮 2시에 국회 앞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안은 보장을 못했지만 국회 바로 앞에 집회는 내일은 보장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9일은 종일 휴가를 내고 오시면 제일 좋고 여의치 않으면 반차나 조퇴라도 내고 1시 반이나 2시까지 국회 앞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으로. 그날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퇴진행동, 참여연대, 또 모든 시민사회단체들, 일반 시민들이 다 같이 국회를 에워싸고 압도적으로 탄핵하고 그 힘으로 즉시 퇴진으로 그리고 토요일날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촘촘하게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시민들의 자유 발언, 각층 대표자들 발언, 예를 들면 장사하다가 오신 분도 발언이 있어요. 그런 분들 발언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언론 노조 중에서 KBS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KBS 노조위원장님 같은 분들의 발언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쟁 국면에서 굉장히 각계각층이 여러 투쟁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상적인 분들 발언하고 시민 자유 발언이 가득 차 있고요. 오늘 9시에는 김재동 님이 또 시국 대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동 님 오는 것처럼 내일 또
아침 낮 2시부터 각계각층의 발언, 시민 자유 발언, 또 만장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만장 만든 분들 또 만장 행렬. 아무튼 저희가 꼭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없어도 내일은 아마 한마음 뜻이 그냥 국회를 포위하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다들 벅찬 가슴으로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당 친박 세력, 그다음에 일부 흔들리는 세력이 마지막까지 무슨 장난질을 할지 모르니까 촛불 하나 밝히고 설령 촛불이 없으면 두 주먹 불끈 쥐고 국회를 둘러싸서 압도적 탄핵으로 그리고 그 힘으로 반드시 즉시 퇴진으로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강렬한 압박 그 자체로 보여주시면 좋고 내일 또 아마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자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될 겁니다. 국회의사당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담벼락이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은 지금 그게 허용이 안 됐지만은 그 원통함을 가지고 국회 담벼락을 모두 둘러싸버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국회에서 한 200m쯤에 새누리당이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새누리당까지 그냥 꽉 차서 국회는 압도적으로 탄압하고 이참에 새누리당도 해체해라. 이렇게 같이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처장님, 가결이 확정되면은 우리 집회는 어떻게 됩니까? 가결 확정되면 국회 앞에서 그래도 1차적인 승리, 우리 국민들 모두의 투쟁의 성과를 기리고 바로 광화문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도 계속 소규모로 촛불 집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또 문화예술인들이 하야하락 있잖아요. 물러나쇼, 하야하락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러나쇼, 하야하락. 재밌죠. 그래서 아예 광화문으로 옮겨갖고 저녁에는 거기서 대규모 시민들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토요일날 범국민대회 준비를 사전대회 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국회에서 탄핵이 몇 시쯤에 어떻게 가결될지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내일 계획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 해산 새누리당 해체 의원 총사퇴를 주장해야 되겠지만 압도적으로 가결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계속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고 가결되면 국회 앞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가결됐는데 버티고 있는 박근혜한테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광화문으로 가야죠. 예를 들면 오후 5시에 가결이 됐다. 그럼 거기서 입장 발표하고 바로 광화문으로 달려가서 이제 박근혜 당신은 바로 내려와야 된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도 밝혀졌다. 바로 내려와라. 국회에서 탄핵도 됐다. 바로 내려와라. 단 1시간도, 단 1분 1초도 당신을 우리는 청와대에 앉아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희대의 범죄자, 세금 도둑, 당장 끌어내리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청운동 사무소까지 행진도 지금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행진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또 모여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됐다. 그렇습니다. 탄핵되고도 그 사람들이 지금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재판관들 자기들이 임명한 수구 보수가 많으니까 대반전을 꿰보겠다는 음모를 지금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탄핵됐으니까 더 끌어내려야 된다. 더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더 거세게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즉시 퇴진 안 하면 헌재로도 가야죠. 최대한 빨리 집에 가지 말고 24시간씩 날 새면서 우리 노동자들 시민들 야근 많이 하잖아요. 헌재 재판관들도 야근하면서 거기서 빨리 심리해서 올해 안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답니다.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결정해라. 12월 24일 날 만약 확정이다. 그럼 그날 바로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60일에 선거하는 거고. 그래서 청와대로 진격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과 헌재가 빨리 탄핵안을 심의해서 박근혜를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을 강제하는 그런 투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한 차례 큰 촛불이 밝혀질 여의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리면 되겠군요. 국회의사당역 내리셔가지고 국회 정문 쪽에 문이 여러 개 있고 인도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 아마 인도랑 도로랑 시민들의 함성과 시민들의 깃발로 가득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깃발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많이들 와주십시오.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헌정 체제에서 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길에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내일 고생해 주십시오.
예, 항상 고맙고 우리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일일이 댓글에 답을 못 달아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내일은 국회로, 토요일은 광화문으로 한 번 더 조금 고생스럽더라 하더라도 승리가 목전에 있다. 예. 이런 생각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러시아 베링해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청정 해역입니다. 이곳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너도 나도 찾는 최고급 대게, 이름하여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여러 후기를 접하고 선택하세요.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대게 요리 전문점 개수작, 목포, 나주, 창원에 매장이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 민주주의자 무 인사드립니다. 결과에 승복해야 하고 말고. 허나 국회의원들이야 자기들끼리 표결하는 거니까 당연히 승복해야지. 근데 기왕이면 대통령도 승복 좀 하면 안 될까?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탄핵 투표냐? 이 바보, 누나가 얘기한 거 못 들었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한 말. 이 씨발, 어떻게 나보다도 말을 더 자주 바꾸냐? 그래서 사람들이 너네 누나 보고 바꾸네라고 하지 않냐? 국회가 결정해서 진퇴 문제를 잘 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지난주에? 그래서 진보다는 퇴가 낫겠다고 해서 퇴를 결정한다면
승복해야 하지 않을까? 뭐 당신 귓밥 좀 파고 다녀. 진퇴 문제라니. 진퇴 문제야. 진퇴 문제. 김진태 문제. 사랑하는 동생 김진태 국회가 잘 봐달라, 이런 뜻의 진퇴 문제. 허허, 이 씨발. 야, 장난해? 어디서 약을 팔아? 야, 김진태가 쓸데없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너네 누나가 셀프 빅엿을 처먹은 거 아직 몰라? 아니, 셀프 빅엿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새끼야, 컴퓨터 파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게 법을 바꾸는 바람에 최순실 태블릿 PC가 국정농단 법적 증거로 인정받게 됐잖아. 간첩 잡으려고 그 법을 만들었다가 간첩이 아니라 너네 누나부터 철퇴를 맞게 생겼어. 아니, 김진태가 왜 그러는지 왜 우리한테 묻지? 걔는 어차피 자영업 친박이야. 뭐? 자영업 친박? 야, 그건 뭐냐? 김진태는 듣도 보도 못한 친구지. 이명박 헌정방송 나는 꼼수다 팬이었다고 하더만. 그런데 어느 날 새누리당 공천을 받더니 어느 날 당선되고 어느 날 친박이 됐어. 그리고 어느 날 주말마다 사우나로 도망다니고. 하여간 김진태 개에 대해서는 우리도 몰라. 허나 누나가 이 마당에서도 개기는 이유, 뭐 나한테 솔직히 얘기 좀 해라. 그거 몰라? 뭐 만약 지금 하야해봐. 오늘이 12월 8일인데 오늘 하야하면 2월 8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그러면 후보도 없고 인기도 없는 우리는 꼼짝없이 야당을 해야 해. 물론 지금 우리가 원내 1당이니까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하면 우리가 계속 여당할 수 있다. 이 계산하면서 당신도 개헌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야당이 이렇게 계속 강경하게 나오면 어디 개헌이 되겠어? 우리는 꼼짝없이 야당 신세가 되는 거라고. 하긴 뭐 우리 당에 대선 주자가 없지. 강력한 대선 주자였던 내가 진작에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 말이야. 이봐보, 뭐라고? 강력한 대선 주자? 강력본드로 아가리 막아볼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지지율 3%짜리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건 전교 꼴찌 장시호가 서울대 입학을 포기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거이 새끼. 그래도 내가 한때는 지지율 1등이었다고.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이한테 총리 시켜준다고 호기 부리기도 했단 말이야, 이 새끼야. 하여간 문재인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라고. 안 그래? 요즘엔 이재명이도 치고 올라오는데 얘는 또 어떻게 판을 흔들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우리 쪽에 누가 있어? 반기문이? 얘는 3등이야. 그리고 새누리당 안 온대. 그리고 자기 정체성은 친노래. 아이 씨발. 그 반기문이 다음은 3% 오세훈, 그 다음은 2% 유승민이고. 뭐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새누리당한테 시간을 벌게 해준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대선 준비할 시간이 더 부족해진다고. 그러니까 내일 부결로 가자고. 허나 그런데 말이야, 국민들 반발이 심상치가 않아요. 나한테도 지금 1초에 하나씩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열 때마다 좆가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메시지를 존중하고 수렴하면 내는 포경을 수천 번 해야 할 판이다. 당신 포경 몇 번 더 하는 게 대수야? 이봐, 우리가 야당 시절에 겪었던 수모 벌써 잊은 거야. 야, 그럼 이 마당에 어떻게 하니? 일단 우리 새누리당끼리는 한 마음으로 탄핵 반대표를 던지는 거지. 그러면 내일 탄핵안이 부결되지 않겠어? 그때 당신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미리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쓴 야당이 일부러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야. 응? 생각해봐. 이 형국에서 총선을 다시 치르면 야당이 250석 이상을 휩쓸 테니 야당이 꼼수를 쓴 것이다. 이렇게 야당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에이그. 그런 꼼수가 통합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탄핵 찬성표 인증샷을 남긴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당이 언제 그렇게 비워냈나? 똑같은 수에 맨날 당하기만 하던 놈들인데. 하는 수 없지. 탄핵 부결로 우리가 욕 좀 먹고 촛불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구만. 하긴 내일 당장 니네 누나가 하야 한다고 하면 2월 8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반기문이가 1월 1일에 귀국한다고 해도 대선 준비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니 아이고 이거 상상만 해도 그림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4월 말 퇴진 6월 대선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딴 생각 딴 소리 하는 비박들 좀 추스리라고. 그러면 싸게 끊어줄게. 싸게 끊어줘? 이 새끼 말이 달라지네. 야, 없던 일로 해준다며? 아니,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아예 없는 일로 만드나? 이 씨발 친박 새끼들. 야, 니들 지금 날 낚은 거야? 없던 일로 해준다고 했잖아, 이 새끼야. 조용히 하라고. 그럼 하는 거 봐서 없던 일로 해주던가. 이 씨발 새끼들 하는 거 봐서?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 나누시는 겁니까? 혹시 들었어? 이게 지금 이 환희가 나한테 영화 보여준다고 공짜로 표 끊어준다고 해놓고는 지금 돈을 내라고 하잖아. 이 새끼 치졸한 새끼. 맞아. 김영란법에 저촉되면 어떡하라고? 아니 영화표가 무슨 5만원 10만원 합니까? 수상한데? 그러니까 하루만 눈 딱 감고 도와달라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생각해봐. 표창원 경찰청장, 조응천 검찰총장, 김병기 국정원장, 이재명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씨발 우리 새누리당은 지구를 떠나야 하는 거라고.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문 대통령 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문 대통령 임기 말에는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될 겁니다. 님 나오셨어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노래가 금지곡이 됩니까? 그녀가 좋아하는 저 달이 몰락하고 있네. 김현철의 달의 몰락.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군요. 달은 영어로 문. 그러니까 문의 몰락. 다음 대통령은 안전한 대통령, 안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은 안 돼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안 돼. 이 씨발 새끼야. 이게 시작부터 욕을 하세요. 그나저나 안님, 오늘 용산역에서 가두 서명 받으시던데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가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 양강구도로 판이 바뀔 공산도 있어요. 이재명의 인기는 거품입니다. 거품이다. 어째서요? 잠깐 국민이 통쾌해야 할 말을 해서 올린 인기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사실은. 사이다만 먹어서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이다 말고 뭘 마셔야 갈증이 해소될까요? 사이다 말고 콜라도 먹어야 합니다. 사이다나 콜라나 탄산 음료인 거는 매 한 가지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러면 사이다만 먹어서는 안 되고 소주도 먹어야 합니다. 소주, 마음의 짐을 더는데 소주가 최고지요. 소주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을 버릴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영양가 있는 거는 없을까요?
영양. 그렇지요. 사이다만 먹어서는 안 되고 우유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종이팩 뜯어서 마시면 심심하니까 우유를 주사로도 먹는 겁니다. 우유 주사는 그 프로포폴이라고 그거 오남용 하면은 마약 중독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 모르십니까? 제가 사실 중독성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딴 거 없습니까? 액체 중에 완전 식품으로 우유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고구마를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고구마 좋잖아요. 고구마는 또 든든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다만 먹어서는 안 되고 고구마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미 했습니다. 이 씹새끼야! 네가 형을 갖고 놀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시길래 기분 좀 푸시라고 장난 좀 쳐본 건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문제 내주시죠. 네, 오늘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유가 박근혜가 이것을 발동하라고 시켜서 그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낸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이것을 발동하라고 시켜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무엇을 발동하라고 시킨 것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 네, 환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중단 없는 사정. 중단 없는 사정. 그게 가능합니까? 소외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국회 해산령? 그건 없어졌지요. 확실히 1987년 직선제 개헌 때.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기시는 거 아시죠? 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새누리당 탄핵 소추안 표결 하루 전에 마지막 목리를 부리고 있군요. 네, 이른바 친박 강경파 여전히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의 지금 종착역에 다다른 탄핵 열차를 강제로 지금 탈선시키려는 그런 행태이고, 철로에다가 폭탄을 터뜨리는 지금 그런 격이죠? 침묵을 갖다 놓는 불매료 얹어 놓는 그런 식인데, 또 이런 행태에 또 우리 조원진 최고위원도 빠질 수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쪽은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에 세월호 문제 등을 넣으려고 하는데
탄핵이 그렇게 쉽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한술 더 떴습니다. 홍문종 의원 예. 탄핵안 부결 가능성을 주장했어요.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표결에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탄핵 투표에는 찬성하지만 탄핵안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주류 의원들도 계신다. 예.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나 비주류 의원들이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본다. 그러면서 200표가 넘으면 넘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200표 안팎에서 탄핵안 가부가 이제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세월호 7시간 뭐 이런 문제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끝까지 딴지를 걸고 탄핵 열차를 좀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소용없죠. 예, 뭐 아까 김무성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뭐 탄핵이라는 게 민중혁명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래서 혹시 또 이 양반이 어디에 또 쫄았나 이렇게 혹시 봤는데 그건 아니었고 아마 그냥 탄핵 이후에 이제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견제를 하려는 그 정도였고 탄핵은 뭐 탄핵대로 탄핵안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밝혔고요. 예. 야당에서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사실 친박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새누리당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빼주면 안 되겠냐. 그거를 빼면 조금 더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뭐 다른 야당에서는 그건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예.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안을 작성했던 김태섭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결 시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예. 김태섭 의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싶은데 세월호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도대체 왜 세월호 때문에 못하겠느냐, 안 되는 거냐, 토론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뒤에 다 숨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새누리당에 그런 의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친박계 의원 중에서도 7시간만 아니면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왜 7시간이 들어가면 찬성을 못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이유를 못 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인 것이고, 금태섭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특히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에 그 머리 손질한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신데, 예. 저희가 그걸 설득해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도 탄핵을 할 생각이 있는데, 탄핵안을 이런저런 식으로 만들자고 했으면 논의가 가능했을 거다. 이러면서,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한 그 새누리당 비주류를 이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뭐냐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헌법재판소에 밝혀달라는 게 아니고 예. 지금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또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정말 학생들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고 구명복을 입고 있다는데 왜 못 찾냐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국민들의 그 생명권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그렇게 적시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탄핵 사유가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그 7시간 부분이 만약 탄핵 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헌재에서 그냥 그렇게 그건 파면 결정의 근거가 안 된다. 혹은 얘기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파면 사유가 된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를 이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고요. 김 기자님, 왜 새누리당은 세월호 7시간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까? 뭐 이게 헌법재판소 가서 심리가 길어질까봐 뭐 이렇게 걱정해주는 모양인데 진정성은 없어 보이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새누리당이.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역사의 기록에 이제 남는 것인데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그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7시간을 새누리당 친박들이 이제 금기어처럼 이제 올리고 있는데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따지자면 사실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경기를 일으키는 거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쪽 진영에 있어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아니면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공론화되고 공적인 공론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이런 거 자체를 상당히 꺼리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철저하게 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금기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똑같이 코드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왜 그 내용도 정확히 모르면서 저걸 왜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감추려고 하지?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탄핵하자면서 세월호 7시간은 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걱정돼서. 이게 납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이 되는 건지 탄핵 재판이 지연될까봐 걱정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일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알려진 거는 올림머리 한 거 그것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전체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숨기려고 한다는 게 박근혜랑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를 다 감안을 해서 야당에서는 탄핵안에 있어서 이분을 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오후 2시 45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탄핵안이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처리가 돼야 되니까요. 내일 오후 2시 45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 이제 버스는 진짜 떠난 겁니다. 7시간 부분을 만약 삭제하려면 다시 여야가 모여서 탄핵안을 수정을 해서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24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일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보고된 7시간이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이 내일 오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7시간을 빼고 말고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 지금 배수진을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2명이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빼고 그리고 국민의당 38명, 모두 160명의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1박 2일 이제 농성 탄핵안 가결을 위한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일각에서는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이 돼서 야당 의원들이 160명이 사퇴를 하면 국회가 해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는 국민의 선출로 되며 그리고 200인 이상으로 이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야당 의원 합친 160석, 200석이 모자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퇴를 하면 국회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아니죠. 네, 국회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랍니다. 국회에서는 그건 이제 일시적인 보궐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통해서 채우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회 해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총선이 다시 치러지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60석이 통째로 공석이 된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의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들도 어찌 보면 2차적인 책임인데 그런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사퇴를 하고 그렇게 정치적 결단으로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게 맞는 거죠. 하여간 참 야당은 배수진을 쳤습니다. 내일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사위를 던지게 될 텐데 우리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는 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가결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기자들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예측을 좀 해봤는데 뭐 의견은 물론 갈립니다. 근데 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그 논리는 뭐냐면
제 생각은 약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친박 쪽에서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 아슬아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 개개인이 내가 반대표를 찍어서 부결이 돼서 이게 난리가 난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적 부담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불안감을 더 증폭시켜서 무기명 투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 쪽으로 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해 봅니다.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은 없어요? 친박이? 지금 필리버스터는 안 되는 걸로 이미 지금 전례가 있고요. 이미 그 전에 인준 투표 아닌가 뭘 처리를 할 때 네. 강창희 국회의장 시절이었는데 야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는데 이건 필리버스터 사안이 아니라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례가 있어서 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반대 토론 이건 불가한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간 그럼 금방 끝나겠네요. 그렇습니다. 2시 45분에 개회 선언을 하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어제 청문회에 나왔는데 이 거짓말 논란 다시 한번 또 불을 지폈습니다. 뭐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최순실 알지 못한다.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 보고서 최순실이라는 이름 알았다. 뭐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국민들의 실시간 제보로 깨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밤 10시 정도에 박영선 의원이 동영상 하나를 틀었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검증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와 이명박이 이제 박 터지게 싸우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캠프의 법률 지원 단장이었고요. 박근혜 후보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검증이 이루어졌냐면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이 약혼을 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그 재산 취득 과정이 상당히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공개적으로 이제 질의 과정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시점이었고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서 같이 그 내용을 다 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틀어주면서 박영선 의원이 이래도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냐고 이제 추궁을 하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처음으로 이제 무너진 거죠. 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못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고개를 이제 숙였는데. 아니, 더 젊었을 때부터 부인했었잖아요. 그렇죠. 더 젊었을 때부터 부인을 했고. 예,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그 접수가 됐냐면, 이 질의가 이루어진 게 어제 밤 10시 정도거든요. 근데 밤 9시 4분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으로 어떤 국민이 이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링크를 보내준 겁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 위증을 하고 있는 김기춘의 증거 영상입니다. 이런 카톡 메시지와 함께.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바로 3분 만에 이제 응대를 했죠.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박영선 의원의 보좌관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다 확인을 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바로 그 현장에서 김기춘 전 실장한테 추궁을 해서 이 답변을 이제 끌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제보자와 박영선 의원은 어떤 관계냐? 일면식이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됐냐? 제가 박영선 의원실에 물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다 유출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김무성이니 윤상현이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국민들이 욕설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유출된 전화번호 중에 이제 박영선 의원 전화번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티즌이 박영선 의원과 바로 연결을 해서 카톡으로 이 제보 영상을 이제 바로 직접 쏴준 거죠. 그 전화번호 유출은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항의하자는 이제 취지로 시작된 거였는데 어찌하다 보니 박영선 의원 것도 유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과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이 직접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보라는 게 사실 그런 채널이 없으면 뭐
빨리 유통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보좌관을 통하다거나 뭐 의원실로 전화를 한다 그런데 이건 밤에 어쨌든 바로 그 전화번호를 알았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한테 바로 직접 제보가 될 수 있었고 박영선 의원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거의 막 1시간 만에 자료를 찾아내서 김기춘 실장을 추궁하고 답변을 이끌어내고 어찌 보면 미담이죠. 그래서 전혀 의도치 못한 국회의원 전화번호 유출의 순기능이 여기서 이제 발견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 오늘 같습니다. 예. 자, 김태규 기자님, 내일은 탄핵 소추 표결 결과를 놓고 또 말씀 듣겠네요. 네, 기쁜 소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방송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이제 탄핵 소추안을 놓고 국회에서 표결하기 하루 전입니다. 예. 자,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당연히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번 그 탄핵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막 겉으로 드러날 때는 예. 다들 이제 탄핵안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하지만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새누리당에 있는 이 비박들은 전원 다 탄핵안 찬성표를 던져서 그 이유를 동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탄핵 가결이 아무래도 상수가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정치판의 판도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 정당마다 대선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완전히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좀 내부적으로다가 대선 후보를 뽑는 이런 일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국내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의 어떤 그 지원을 받기 위한 거국내각을 구성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 상황 속에서 현재 장관들이 현재 행정을 집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야당하고 새누리당에서 황교안 총리를 좀 압박을 해가지고 그 현재 그 차관들 전체를 갖다가 교체를 해서 차관들을 거꾸로 이런 그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합의해서 임명하고 그리고 장관들은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임시체제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서 아주 현명한 사람들로 차관들을 임명해가지고 탄핵 이후에 체제는 이제 분명하게 거국내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황교안 총리도 아무리 이 사람이
공안 출신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그 대통령의 입김대로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해서 관저 안에서만 그대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드라마 보고 이것만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헌재에서 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갖다가 전달하는 메신저는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메신저의 어떤 메시지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달될 것이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 메시지를 어떤 방식이든지 이행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행정부하고 청와대 내부에도 바로 야3당의 추천에 의해서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는데 탄핵이 됐다고 해서 전혀 식물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보관은 차관은 야당 추천 인사로 배치하자.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차관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세워서. 왜 그러냐면 그 장관들은 대통령의 결재가 나야 하는데 그것이 대통령이 지금 그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장관들 전체를 갖다가 다 교체해서 임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대신 차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차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장관의 역할. 이거 김종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제2차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들 제끼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나라를 위해서 시민들 또 국민회의 정당들 모두 합의된 사람으로 추천해서 박근혜 전문가로 이렇게 차관을 추천했으면 하는 방안을 저는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인데 야권에서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박근혜가 사퇴를 안 하고 이를테면은 청와대에서 계속 칩고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한 거죠. 여당 후보로는 대선에 누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여당 후보로 제일 유력 후보가 저는 유승민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죠. 분명한데 이 사람이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재정과 시간 또 이런 걸 투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과연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충청 세력들이 반기문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 충남지사가 본인이 본격적 대선 주자로 나올 경우에 저는 상당히 막강한 그런 득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충청 주자로서. 충청 주자이기도 하고 안희정 씨의 지지율은 전국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청도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 친척들이 상당히 여당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에 대한 칭찬은 굉장히 높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가 대선 주자로 나오게 되면 경쟁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반기문을 충청인들이 지지하지 않을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가 여당의 주자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유승민 의원이 여당의 주자가 됐을 때 참 쉽지 않은 대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2% 지지율인데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당의 고정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TK의 적자라는 점에서 TK를 결속시킬 그런 주자로서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런 원죄는 분명히 있지만 박근혜와 대항했다라고 하는 측면들 김무성 전 대표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할 말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이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글쎄, 만약에 야권이 단일화가 된다면은 제가 봐서는 다음번 대선에서는 절대로 새누리당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 그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로 고건 당시 총리가 자기 여권 주자 지지율 1위를 치고 올라가면서 2006년, 2007년까지도 맹위를 떨쳤는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함으로써 여권의 그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실제로 지금 여권 내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그 안정되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킨 이후에 이제 대선 주자로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막강한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검사로서의 어떤 그 든든한 기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검사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불행한 시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의 그런 안정된 그 국정 운영을 한다면은 저는 그 대선 주자로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여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또 유승민 의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유력한 사람은 반기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안희정이라고 하는 충남지사가 대선 주자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충청권의 힘이 안희정 쪽에 쏠리게 될 경우에 어쨌든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힘은 좀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후보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비박의 수장인 TK 지지의 어떤 유승민 씨가 압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전개 상황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 하는 분들의 심정이라고 해야 될지 참 각오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표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도 한국 근현대사의 아주 획기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2월 9일. 예. 참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되면 현재 무난하게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촛불혁명의 첫 발자국을 뗀 것이라고 봐야 하겠죠? 네, 그럴 겁니다. 이제 첫 발이고 예. 이제 시작이 되겠죠. 예. 그 시작이 또 한 판의 경랑을 몰고 올 텐데 예. 역시 우리 촛불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렇게 해서 포기할 저들이 아니라는 점. 물론입니다. 제가 예.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틀어지고 온 자들입니다. 예. 쉽게 물러설 리가 없습니다. 예. 어제 밤늦게까지 청문회를 보면서 예. 특히 김기춘 씨를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저 표정, 저 얼굴, 저 말, 저 거짓들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틀어지고 온 자들의 상징적인 표상이 아닌가 싶었어요. 예. 참 씁쓸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참 무섭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아주 야비하고 교활한 악령? 예. 예, 들린 것처럼 보였어요. 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철저한 오산이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해서 오늘은 악령에 들린 것 같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러시아의 아주 희귀한 소중한 작가 중에 니콜라이 레스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가장 러시아적인 작가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일화가 남아 있는데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예. 그 사람이 막심 고리끼를 만났는데 인간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파헤친 발자크 문학을 막 칭찬하는 고리끼에게 예. 이 카잔차키스가 물었대요. 도스토옙스키하고 고골은 어떤가? 그러니까 고리끼가 한마디로 말했답니다. 러시아에는 레스코프 한 사람뿐이다. 막심 고리끼가 보기에는 도스토옙스키나 고골보다 이 레스코프 한 사람이 대단했다는 얘기겠죠. 예. 막심 고리키 하면은 어머니. 네,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번 했었죠. 예. 어머니와 함께 마부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영혼을 그린 작품들이죠. 이 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고리키의 말 중에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다.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러시아 정교의 그 종교적 심성,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교적 심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레스코프 역시 변질되지 않은 기독교 본래 모습을 찾는 걸 자신의 글쓰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 내용으로 삼습니다. 예. 종교가 계속 타락할수록 사회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죠. 표면적으로만 경건한 신앙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탐욕스럽게 그지없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아픈 그 메스를 들이댑니다. 그 일련의 작품들이 이른바 러시아 문학에서는 성자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자, 그 세인트죠. 이 성자들의 전기가 있는데 민중들에게서 쭉 이렇게 구전되는 얘기들이죠. 예. 러시아의 곳곳에 전승되는 이 성자전을 레스코프가 자기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다시 쓰기를 했나 봅니다. 예. 그 작품들 4편이 실려 있는 책이 이 광대 팜팔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광대 팜팔론이라고 해요. 네. 제가 이 광대 팜팔론을 떠올리는 이유는 작년쯤에 읽었는데 이 작품집을 그 김기춘 씨 이미지 때문이었어요. 이 작품 전체가 그 김아무개 같은 악마적인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다. 잠깐 그 등장하는 사람인데 예. 그 이미지가 이래요. 저질적인 위선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속일 수 있는 데다가 그야말로 비열하게 짝이 없는 짓을 일삼는 자. 강한 자들을 위해서 법률을 조롱한 자. 이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착한 사람들을 범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이 사람들을 배신하고 배신을 통해서 모든 재산들을 강탈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사슬을 씌워서 옥죄버리고 예. 이런 짓을 밥 먹듯이 했던 자입니다. 이 밥 먹듯이 했던 자에게 고통받는 자를 누가 구원하는가 이걸 그리는 작품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광대 팜팔론에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 일단 광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기녀들의 집에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주를 파는 사람이죠. 마지못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성만은 아주 고운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라고 말했던 그 당시에 몸 파는 여성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네, 이제 그런 사람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 광대의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기녀들이나 그 착한 몸 파는 여성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부자들의 세계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이 광대의 진짜 모습이죠. 예. 이 광대는 그야말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영혼의 발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 또 한 사람은 예름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소설의 배경이 비잔티움의 세습 귀족이자 주지사였습니다. 예. 뭔가 그 권력을 다 누리고 부를 누리던 사람이 어느 날 회의에 빠져요. 내가 정말 하느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그 속세의 삶들을 포기하고 주상성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옛날 그 카톨릭에서 있었던 높은 그 벼랑 위에 올라가서 30년 동안 이 수도를 닦습니다. 예. 그러다가 정말 이 세상에 하느님이 사랑할 존재가 누가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꿈속에서 이 광대 팜팔론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제 광대 팜팔론의 얘기를 쭉 듣는 겁니다. 듣는데 얘기인즉슨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30년 동안 고통스럽게 돌을 닦았던 예르미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하느님의 사랑에 갚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대 팜팔론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광대 팜팔론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팜팔론의 꿈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자신도 깨끗하게 좋은 집 짓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루피누스에게 버림받은 마그나라는 여성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걸 알고 그걸 다 자신이 희생해서 다 도와줍니다. 예. 그러고 나서야 이제 자신이 홀가분해지죠. 그 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아주 절묘하게 표현해 놓은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예.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29장인데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은 레스코프가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실천이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교도나 기독교들이 아주 많은데 이 종교적 심성이 뭐 인간의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정말 그 진정한 종교적 심성을 찾기까지 얼마나 힘겨운지 이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예르미가 이제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돌을 닦았던 사람이죠. 예. 예르미가 이제 그 광대 팜팔론하고 헤어져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 예. 상당히 그 우리 레스코프는 문장이 대단히 탁월하다 그럽니다. 예.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리고 방언이나 언어 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쓰는 신조 같은 게 많아서 번역하기가 힘들었대요. 예. 네, 그 뭐 번역 작품이 갖는 한계를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기 제 갈 길을 갔다. 황무지에 도착한 예르미는 자기가 서 있던 바위 틈에 까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새들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새들이 암벽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레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이게 정상입니다.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새들은 암벽에 살고 사람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돌볼 일들이 많지요. 제가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약한 몸이지만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염소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염소들을 몰고 나가 풀을 먹이겠습니다. 제가 염소떼를 몰고 돌아오면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주민들이 동의하자 예레미는 염소떼를 치기 시작했고 또 한가할 때면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다. 온 마을이 잠들어 고요해지면 예레미는 마을 밖으로 나가 언덕 위에 앉아 판팔론이 살고 있는 다마스쿠스 쪽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이제 선한 판팔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낙이 되었고 다마스쿠스를 생각할 때마다 광대 판팔론이 그에게 아크라와 함께 거리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광대의 이마에는 구리관이 휘어 있었는데 이 관에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곤 했다. 날이 지날수록 이 관의 광채가 더해지더니 마침내 어느 날 밤 예르미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것이었다. 노인이 놀라서 두 눈을 손으로 가리기까지 했지만 그 광채는 온 사막으로 퍼져나갔다. 감겨진 눈꺼풀을 통해 예레미가 본 광대의 모습은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광대는 지상에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타는 듯한 진홍빛 아침 노을 속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자기 애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혼자 수도에 정진했던 이 예레미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예레미는 이게 자신의 한계라는 거 압니다. 그러자 이 하늘나라로 이 금빛 날개를 타고 올라가던 판팔론이 예레미의 손을 잡고 예레미의 영혼까지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광대 판팔론의 마지막 대답 보겠습니다. 나도 그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그저 어려움에 빠져있는 당신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당신을 도우려고 했을 뿐이랍니다. 지상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그렇게 행동했지요. 그로 인해 난 이제 다른 거처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거창하게 종교도 심성이나 뭐 한국의 종교 여기까지 얘기할 뭐 깜냥은 못 됩니다만은 가장 낮은 곳에서 광대로 살면서도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 고통에 빠진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자라는 거죠. 예. 혼자 자신만이 예수를 믿고 뭐 어떤 부처를 믿고 한다고 어기는 게 아니라 자신 개인의 구원만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을 사랑함으로써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교회가 타락하는 19세기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던 그리고 처음에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러시아의 그 부패한 사회, 종교와 동시에 이 부패한 이 러시아 귀족 사회를 민중의 이 삶의 모습으로 다시 밝혀보고자 했던 게 레스코프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작품을 꺼낸 게 조금 뜬금이 없기도 할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자꾸만 어지러워지는가. 이른바 지벨리트들이라는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에 몰리면서 교회를 하나의 사교 클럽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또는 큰 절에 금빛 물을 들이면서 또 하나의 사교 클럽을 만들어버리는 게 과연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뜻인지 오히려 이 광대 판팔론의 사랑의 실천이 그야말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여기 제가 너무나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성자전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데 조금 어울리지 않다 하더라도 이 간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톨스토이나 레스코프나 이런 사람들 러시아 문학 정통의 이런 종교적인
얘기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좀 계몽적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예. 그런데 정말 이런 게 단순 명료한 이런 얘기 속에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 속에 우리의 어떤 정말 인간당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불핀 들으면서 여의도로 향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일 이 레스코프의 광대 판팔론 이게 조용히 들으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연대들, 힘없는 자들의 그 힘들, 촛불 하나의 무시무시한 이 힘들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왜 갑자기 고영태가 생각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예. 여기는 기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매춘부들이나 이런 광대들보다 더 추악한 사람들이 많죠. 예. 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 얘기를 우리 판팔론의 언어를 통해서 꼭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광대 판팔론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내일 여의도에 오십니까? 네, 갈 겁니다. 예. 그래서 밤은 못 새겠는데 예. 아마 해가 저물 때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공개 방송 현장에도 들러주십시오. 네, 가능하면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였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분들께 도올 김용옥 선생의 책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를 보내드립니다.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는 도올 선생의 방대한 양의 독서와 발로 뛰는 인문학적 현장 답사의 산물인데요. 시진핑을 핑계로 중국을 통째로 공부하는 책입니다. 중국이 형성돼 온 역사와 중국 국가 체제의 권력 구조, 이런 알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나무 출판사에서 펴낸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려나게 되지요. 체포영장이 유효한 시간 맞히는 게 어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8시간이었죠. 이틀. 더 길게 묶어두고 싶으면 구속영장 청구해야 하는 거지요. 자, 고한희님 맞히셨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온갖 박정희 신격화 사업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마녀 22님, 박근혜는 남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하루빨리 끌어내려서 징역살이를 시켜야 합니다.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박복근혜님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뭐 똥줄이 타는가 봅니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난을 벗삼아 국정의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박복한 박복근혜입니다. 국회의원놈들이 기어코 저에 대한 탄핵 표결을 작심한 모양입니다. 원래부터가 종북 좌파인 야 3당 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누나당 비박계 놈들과 심지어 저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일부 친박계 놈들도 탄핵안에 찬성 투표한다고 합니다. 기관원들을 이용해서 비박계 놈들을 협박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저의 아버지 때만 해도 기관원이 방귀만 뀌어도 그냥 뭐 있는 자리에서 없는 죄도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생님, 이제 저의 끝발도 안 먹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원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탄핵을 하루 앞둔 지금이지만 어떻게 전국을 뒤집을 만한 미호수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눈으로 레이저만 쏴도 찍소리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대놓고 박복근혜님을 청와대에서 끌어낸다고 난리군요. 불리한 전국을 뒤집고 박복근혜님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촛불 폭도들이 국회를 애워싼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탄핵 표결이 진행될 때에는 엄청난 인파가 여의도 국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감금죄로 고발하는 겁니다. 감금 상태에서 탄핵에 표결했으니 표결 결과 역시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재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한 번 한 짓인데 또 하면 식상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아직 탄핵 찬성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박복근혜님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반항을 해도 30시간이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김무졸입니다. 이자가 어리숙해 보이긴 해도 명색이 비박계 수장 아니겠습니까? 이 자를 샘플 케이스로 해서 국회 앞에 대기시켜 놓은 빨간 마티즈에 강제로 태우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정치 짬밥 좀 먹은 새누나당 놈들은 이 빨간 마티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새누나당 의원 130명을 태울 130대의 빨간 마티즈를 국회에 진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티즈를 보는 즉시 바지에 또는 치마에 오줌을 싸지 않겠습니까? 탄핵안에 반대는커녕 표결에 참석조차 못할 것입니다. 네, 빨간 마티즈에 강제로 태워서 나가봐야 국회 앞에 시위대에 가로막혀서 어디 갈 수가 없다고요? 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또라이야. 어? 기관원들의 협박도 안 통하는 게 이게 바로 민심의 힘이야, 이 칠푸나. 어? 탄핵안이 부결돼서 야당이 총사퇴하는데 새누나당 놈들은 온전할 것 같냐? 어? 새누나당 없어지면 넌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프로포폴 40년치 맞고 영원히 포자. 어? 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아버지의 마지막 만찬에서 심수봉이 불렀던 노래, 그때 그 사람. 네,
이 밤에 박복 근혜님에게 띄워드립니다.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차 안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면 다정했던 사랑 한 사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